민주당이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영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광역단체장 평가라는 게 공약 이행 20%, 자치 분권활동 15%, 직무활동 35% 등 그 다음에 30%가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공천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 본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충남지사 3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리인을 내세워 평가를 받아서 하위 20%에 포함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지금 행정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 안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물밑에서 막 어떤 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다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 이야기가 지금 확 튀어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의원 자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는 임명직 안 맡을 거야.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모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청래 의원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사양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 이렇게 나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코멘트를 봤거든요. 경향신문 인터뷰였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 맥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냥 곁다리였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양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나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요. 대선 출마하실 거죠. 그 뭐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못 나갈 것도 없죠. 여러분 15%랍니다. 16%꼭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 인터뷰나 다른 것에서는 약간 한 발짝 발전했어요. 서울시장을 노린다 이런 것보다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이벤트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 확정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으쌰으쌰가 안 돼. 맥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서울시장은 자체는 뭐 사실 선출직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 자리이기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덜컥 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도움이 된다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멘트 멋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 정도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정도의 스케일은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판의 어떤 잔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의 출마의 하마평이랄까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분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수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얻는 방식. 체급을 올리기 위한. 체급을 올리는 방식.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서울시장 후보만으로도 훌륭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죠. 뭐 정청래가 뭐 박원순 시장을 뭐 이길 수도 있네 없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야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까지 언론은 계속 부채질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감정 싸움이었을 때. 당내 경쟁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는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죠. 이 정도면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지난 대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하잖아요. 모르죠. 또 박영선 의원 같이 좀 강하신 분이 정색하고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요.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고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빠지는 거거든요. 성향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야당에 있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득표율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깜짝 변수에 의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흥행몰이, 바람몰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앞서 있기는 한데 지금 2선 했고 뭐 3선째인데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온다, 홍정욱이 나온다, 뭐 서울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치인들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누구누구나 출마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내려놓고 출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훨씬 더 안전빵이거든.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만 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뛰는 거지. 물론 후보까지는 의원직 안 내려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광역시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의원직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워낙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홍정욱하고 황교안 이야기했지만 또 그 사람 나오겠죠. 저쪽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선거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 조경태? 아니 조경태가 왜 나와? 지역구도 부산인데. 나경원. 나경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가나면 쭉 보고 나올 듯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접잖아요. 나경원 씨는 분명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거예요. 자기 책임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 서울시장 후보였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총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값이기도 할 거고. 정말 싫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들어간다면 일당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원내 일당.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율을 좀 저쪽도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조율이 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공천이 확정돼요. 근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고 가겠냐 이런 거고 의미 있게 좀 바라볼 만한 사실 여론조사에서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55.1, 박영선 의원이 11.5, 임종석 9.4, 추미애 5.2 이런 식이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박원순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본 거야.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 찍고 다 여타의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여론조사예요. 55.5% 정도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박 시장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또 후보로 결정이 되면 찍을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요. 10월달 조사여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드러내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쟁력 이런 건 사실 볼 게 없는데 여기서 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지역이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권, 강남 동부권에서 모두 53.1% 이상의 그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빠진 데가 강남 3구하고 용산 쪽 이렇게 가운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강북, 뭐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종로, 중구 등에서도 44.9%, 45%의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강북 동부권, 강남 서부 동부에서 모두 53.1%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물론 강남 쪽은 조금 다른 성향이긴, 강남 3구는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아마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실제 본격적으로 본선거에 들어갔을 때 강남 3구에서도 최소한 40% 지지율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은데
당내 선거에서 저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경선에서.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결선 투표제가 아직 룰이 안 정해졌지만 도입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그게 추세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련해서는 온갖 이해관계를 다 정리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돌발 변수만 없다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바람을 이끌고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당내 지지자들은 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보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 전반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도 저 사람 잘해 하면 이렇게 찍어줄 사람이 있겠지만 뭐 정청래 의원도 또 약점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쪽 보수 쪽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흥행은 일단 된다. 나는 흥행몰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요.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기대하는 그 계층이 이번에 수능을 친 친구들 있죠. 올해 수능을 쳤던 그 친구들이 내년에 첫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참 팔자가 기구한 친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수학여행이고 소풍이고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그 전국 고사가 일주일 미뤄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정치와 사회와 내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겪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년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정당들도 모든 정당들이 일단 이번에 수능을 치렀던 그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어른들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가도록 선거장으로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캠페인을 벌이면 좀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다른 그림과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는 부재자 투표 저쪽만 높게 나오면 그런 현상 안 나오겠죠. 이건 진짜 미스테리였어요. 그 당시에 박원순과 나경원 후보의 부재자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나경원이 이겨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요거는 도대체 뭘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이긴 모든 지역구에서 나경원이 다 이겼다. 부재자 투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군대에서 뭐 줄 서. 너 누구 찍는지 보여줘. 이게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재는.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진상조사해야 됩니다. 선거함이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투표함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꽁꽁 싸매놨어요. 이번에도 시민들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죠, 사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선거 감시 업무는 이게 이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그 엄중함이랄까 가치는 엄청난 건데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이겼기 때문에 문제화가 안 된 거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졌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투쟁투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재자 투표 중에 굉장히 다수는 군대 간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 전체 표에서는 몇 프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누가 손을 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한 60% 70%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도 부재자 투표는 나경원이 이겼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신뢰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의심을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현장 투개표가 얼마나 쉬워요. 투명하고 정확도도 그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데 시간도 짧아요. 예. 근데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티는 게 왜일까?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을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되는 경우를 생각해요. 한번 해봤어요. 그림을 그려보잖아. 예. 정청래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는 경우.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이제 더 이상 팟캐스트 안 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팟캐스트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강연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참 강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인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서울시장에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후보로서. 왜 이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좀 시민적인 거 있잖아요. 막 열린 마인드로 사람과 소통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뭐 그런 프레임. 너무 나선다라든지 가볍다. 너무 가볍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기. 선거는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그거를 돋보이게 만들고 이쪽에서는 그걸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분 서울시장이 되면 정말 잘할 텐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대중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실한 팩트와 머릿속에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뇌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매년마다 국회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건 없는데 선거 과정을 어떻게 견뎌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별소리들이 다 나올 거예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과 정청래, 또 민병두, 전현희, 박영선 이런 분들. 박영선 후보는 지금 처음에 박원순 시장 등장할 때 시민사회의 후보인 예. 박원순과 예. 민주당 후보인 예. 박영선이 붙었잖아요. 예. 서울시장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국회의원도 할 만큼 해봤으니까 도전을 하고 싶죠. 예, 뭐 하고 싶겠죠. 그때 그 인터뷰 생각나네요. 낙검수 울었던 인터뷰. 넘버 2인데 대한민국의 넘버 2인데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에 있어서의 현안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건 누구건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현안이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엄청난 비토를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서도 지금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에 당선됐기 때문이야. 강남을 지방선거에서 계층 투표를 할까? 지역 투표를 할까? 요거를 상당히 누그러뜨려 놓으면 다음 총선에도 편하고요. 민주개혁 세력의 정신이 들어와도 뭐 별 문제 없네 이런 거. 예를 들면 강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버린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엄청 누그러지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총선 때 강남에서 당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정치를 못해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 하는데 강남도 좋아졌어? 우리가 세금 낸 만큼 잘해주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의 표의 성향이 누그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쪽 세력들이 얻는 표의 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당선된 거에는 박원순 시장의 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서울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 일부 그리고 동작 일부 여기 지금 강남 느낌의 삘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맨날 그런 소리 했잖아요. 강남을 독립시켜달라고. 예. 강남시로. 그런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깨어났다고 보고 현안들은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이명박 때, 오세훈 때는 뉴타운 이슈. 이걸 완전히 사라졌지 지금은. 시장하고 친해니까 우리 지역은 뉴타운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서울에서는 지역 개발 이슈가 조금씩 남아있긴 해요. 조금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그거 외에는 서울은 오히려 친환경,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그 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선거 이슈에서는 계속 그렇게 붙을 거예요. 왜 우리는 개발 안 시켜주냐 하는 쪽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왜 그 공동체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기보다는 주택단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런 식의 그 이슈들이 오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의 그 강남에서의 득표 예상률이 저는 높게 잡고 있는 게 저들이 얘기하는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전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해왔고요. 강남에도 굉장한 복지 혜택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강남 쪽에 그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큰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부터 해서 모든 그 공간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남 사람들도 아마 민주당 출신이 시장을 한다거나 뭐 어디 단체장이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는 생각은 아마 이미 많이 굳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게 실제 여론조사를 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정치인들까지. 네. 다짜 대결이에요. 박원순 37.8, 안철수 9.5, 유승민 8.7, 박영선 8.2, 홍준표 7.4, 임종석 6.1, 추미애 2.8 이런 식이거든요. 이건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있지. 국민들이나 당 입장에서 뭔가 좀 계속 엇박자 내고 뭔가 잡음 많이 들리고 못한다는 소리 들은 사람은 교체하고 싶겠죠. 근데 박원순 시장 그런 요소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고 저번에 그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건들이 좀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천의 유정복 시장처럼 치명적으로 못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사람들 심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사람이 그게 정신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깔려 있겠죠. 박원순 시장은 시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도 57%가 넘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건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거의 뭐 3선은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선 짜장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요즘 소문 많이 돌았어요. 삼선 짜장만 먹고 있다고. 예. 쓰리빠는 삼선 쓰리빠 괜찮고요. 예. 3대 다스? 네. 자, 지방선거라고 하는 거 총선으로 가는 전초전이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방심 금물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선거 일단 투표율이 낮다는 점. 압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투표율이 엄청 낮을 겁니다. 네.
박빙 느낌도 엄살을 일부러 피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문재인 정부 초기 개혁에 굉장한 힘이 되죠. 언론이나 국민들은 다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해라고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람들 뽑아줬다. 여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돼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투표율 올리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일찍 얘기했나요? 정청래 의원 때문에 지금 해본 이야기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판의 어떤 잔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바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었어요. 지금 서울시장의 출마의 하마평이랄까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분들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전현희 의원, 또 정청래 의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들 중에 정말 다수는 시장이 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이름을 얻는 방식, 체급을 올리기 네, 위한. 체급을 올리는 방식.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 서울시장 후보만으로도 훌륭한 경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죠. 뭐 정청래가 뭐 박원순 시장을 뭐 이길 수도 있네 없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야수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언론에 보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는 안 나갑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때까지 언론은 계속 부채질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3선이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감정 싸움이었을 때. 당내 경쟁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에서는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죠. 이 정도면요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서 상대를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지난 대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갔지만 결국에는 잘 마무리하잖아요. 모르죠. 또 박영선 의원 같이 좀 강하신 분이 정색하고 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지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대통령 선거건요. 어느 한 명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고 모든 언론과 모든 관심이 그냥 그 사람은 돼.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라고 빠지는 거거든요. 성향들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에 있던 야당에 있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죠. 득표율이.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깜짝 변수에 의한 위험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나서서 출마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흥행몰이, 바람몰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벤트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지금 뭐 앞서 있기는 한데 지금 2선 했고 뭐 3선째인데 앞서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온다, 홍정욱이 나온다, 우리가 모 언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청래 의원 인터뷰 중에. 예. 그러니까 굳이 그걸 사양하지 않는 모양새가 되니까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 이렇게 나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코멘트를 봤거든요. 경향신문 인터뷰였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주 맥락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그냥 곁다리였는데 그게 헤드라인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양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 나 대선 출마할 거냐고 물어봐요. 대선 출마하실 거죠. 그 뭐 지지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못 나갈 것도 없죠. 여러분 15%랍니다. 16% 꼭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다음 인터뷰나 다른 것에서는 약간 한 발짝 발전했어요. 서울시장을 노린다 이런 것보다 흥행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이벤트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 확정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에 으쌰으쌰가 안 돼.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특히나 서울시장은 자체는 뭐 사실 선출직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 자리이기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덜컥 먹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도움이 된다면 나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그 멘트 멋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 정도는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정도의 스케일은 아무리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 나를 찾아줘야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서울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치인들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출마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람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뭐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누구누구네 출마는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내려놓고 출마한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현역 국회의원이 훨씬 더 안전빵이거든. 당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만 할 때 의원직 내려놓고 뛰는 거지. 물론 후보까지는 의원직 안 내려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특별한 광역시에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의원직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워낙에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면 아까 제가 홍정욱하고 황교안 이야기 했지만 또 그 사람 나오겠죠. 저쪽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선거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 조경태? 아니 조경태가 왜 나와? 지역구도 부산인데. 나경원. 나경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가나면 쭉 보고 나올 듯이 이야기하다가 가장 먼저 접잖아요. 나경원 씨는 분명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거예요. 자기 책임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 서울시장 후보였어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총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값이기도 할 거고. 아, 정말 싫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후보로 들어간다면 일당의 지위를 잃을 수가 있어요. 원내 일당.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율을 좀 저쪽도 하겠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조율이 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영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광역단체장 평가라는 게 공약 이행 20%, 자치 분권활동 15%, 직무활동 35% 등 그 다음에 30%가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공천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지사만 본인이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충남지사 3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대리인을 내세워 평가를 받아서 하위 20%에 포함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죠. 지금 행정을 못했다 이런 것보다 안 나갈 거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밑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출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물밑에서 막 어떤 뭐 자기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년 전부터 준비하셨죠, 다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시장 이야기가 지금 확 튀어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정청래 서울시장 출마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에요. 정청래 의원 자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는 임명직 안 맡을 거야.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